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서 파혼을 하게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처음엔 그저 재미로 본 사주였습니다. 두 분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라도 듣기 좋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주를 보고 나오는 길에 역술인이 저를 따로 불러 말하길, 아까는 궁합이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달라요. 남자친구의 사주가 너무나도 안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와 결혼하면 제 인생까지 불행해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결혼을 해야겠다면 뒷조사를 꼭 해보라고 했는데 얼마 뒤 소름 돋는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밝혀진 남자친구의 진짜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한 방 먹이고 파혼을 했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대에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여느 커플처럼 마냥 좋은 순간보다는 싸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30을 넘어가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더 많았기에 예비 시댁에서 결혼을 서두르셨고 양가 인사 후 상견례를 하고 나서 바로 결혼 날짜부터 잡았습니다. 결혼 날짜를 촉박하게 잡은 건 아니었지만 늦게 예약하면 자리가 없다고 하여 웨딩홀부터 신혼여행 그리고 드레스샵까지 모두 계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잘했고 워낙 착한 사람이었기에 싸우더라도 오래가지 않고 바로 화해하며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부쩍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영아, 다 그래. 나도 그랬고. 그래? 너도 많이 싸웠어? 말도 마. 결혼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둘 다 너무 예민해졌는지 별거 아닌 일에도 싸우고 삐지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때? 지금 너무 좋지. 결혼 앞두고 너무 많이 싸워서 이대로 결혼을 해도 되나 싶었는데 그때 잠깐이었나 봐.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지 말고 다들 그런다고 생각하면 좀 마음 편할 거야. 저 또한 남자친구에게 잘했고 프로포즈까지 받고 나서 이제 준비하면 식만 올리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제가 예민해진 건지 싸울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건지 힘들기만 했습니다. 갑자기 이직을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에서 별 문제 없었잖아. 자기한테 말은 안 했는데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이제 결혼하면 나중에 애도 키워야 하는데 돈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전에 1살이라도 어릴 때 이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데 관련 업종이 아니라 해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3교대 공장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연봉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3교대라 아무래도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처음엔 말렸습니다. 나중에 애가 생기더라도 나 계속 일할 거야. 우리 둘이 버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3교대면 진짜 힘들 텐데 밤낮도 바뀌고. 괜찮아. 나 아직 젊잖아. 뭔들 못하겠어? 물론 남자친구의 이직이 결혼 준비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생활 패턴이 좋아 달라지겠지만 그 또한 서로 맞춰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 그저 건강을 해칠까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신경 쓰고 있던 건 바로 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반대로 저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온몸이 다 빨개지고 속이 안 좋아져서 연애할 때도 저희 둘은 술집에 가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본인 친구들을 만나면 늘 술을 마셨는데 저와 약속한 뒤로 지나치게 마시진 않았으나 예비 시모를 만났을 때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우리 동혁이가 술을 너무 좋아해. 아영이 네가 휘어잡을 수 있으면 결혼해. 저와 만나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되고 처음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을 때 본인 주량을 모르니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셨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도 두어 번 그런 적이 있어서 집에서 엄청 혼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그럼에도 얼마나 술 마시는 걸 좋아하길래 처음 인사 온 예비 며느리에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더군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고쳐졌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남친은 저와 만나면서 필름이 끊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라는 게 있으니 늘 얘기했어요. 자기가 술 좋아하는 거 나도 잘 알아서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을게. 대신 주량은 넘지 마. 적당히. 알았지? 알았어. 약속할게.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뭐든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술도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마셔봤자 몸에 좋은 거 하나 없으니 되도록 적게 마시라고 말이죠. 마시더라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시는 건 용서 못한다고요. 그 약속은 잘 지켜줬기에 그동안 만났던 거였습니다. 결혼 약속까지 하고 난 뒤에는 더욱 조심하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빼고 몸도 좀 만들겠다며 헬스장까지 끊었길래 응원해줬죠. 그리고 이직하면 주말 근무도 있다고 해서 그 전에 실컷 데이트나 할 생각으로 토요일에 일찍부터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사진도 찍고 여느 커플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만났는데 이날은 남자친구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평소 저는 책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갑자기 묻길래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대형 서점으로 가서 책을 고르고 나와서는 커피 한 잔 사들고 걸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여유 있게 보내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그렇지? 그러네. 아, 책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공기도 좋고 이제 이직하고 나면 이런 여행은 꿈도 못 꾸겠네. 그래도 주말에 쉬는 날 있다며. 그때마다 이렇게 데이트하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매주는 아니니까. 암튼 나 첫 출근하기 전까지 주말마다 만나자. 평일에도 보고. 확실히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생활력이 더 강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전보다 책임감도 생긴 것 같았고요. 일단 마음가짐이라도 달라진 게 눈에 보이니 앞으로 결혼해서도 둘이 재미나게 잘 살아봐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희는 계획에도 없던 사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는데 사주 보는 곳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자친구나 저나 종교도 없었고 점 보는 것도 관심이 없어서 매번 지나치기만 했는데 이날따라 이상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서로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사주가 궁금했거든요. 아이 뭘 이런 걸 보자 그래. 다 미신이야. 믿을 거 못 된다고.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뭐. 정말 재미로 본 사주였습니다. 괜히 안 좋게 나오면 기분만 안 좋아서 처음부터 안 봤었는데 이상하게 끌리길래 남자친구 손을 잡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궁합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요. 네, 일단 앉으세요. 물어보는 대로 알려드리고는 조용히 기다렸는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궁합이 좋다는 말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미신이라고 계속 보기 싫다고 했던 남자친구도 좋은 말을 들으니 그제야 표정이 밝아졌는데요. 그래요? 아, 괜히 긴장했네. 왜 긴장을 해? 아니 둘이 뭐 안 좋다고 그렇게 나오면 좀 찝찝하잖아. 결혼 앞두고 있는데. 아까는 안 믿는다며.
그렇긴 한데 암튼 좋다고 하니까 나도 기분 좋네. 사실 손님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한 말인가 싶기도 했는데 빈말이어도 듣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역술인이 저에게 한 얘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얘기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남자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저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술인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혹시 뭘 놓고 왔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정말이에요? 네. 아까는 궁합이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달라요. 사주가 너무 안 좋습니다. 처음엔 그냥 둘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나 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고 탕진을 한다며 결혼하면 제가 버는 돈을 모두 날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태생이 마음이 따뜻하거나 다정하지 않다고 하길래 아닌데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계속 만났던 건데요? 그랬더니 그건 일시적인 노력일 수 있다며 태생이 바뀌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건 바람기가 다분하다는 거였습니다. 바깥으로 나돌기 때문에 결혼하면 결국 제가 불행해진다고 했죠. 그럼에도 결혼을 꼭 해야겠다면 시골리기 전에 뒷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 없던 저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서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던 남자친구가 나오더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왜?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일단 나가자. 그렇게 밖으로 나와 집에 오는 내내 저는 제대로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제가 들은 얘기를 다 할까 생각도 했지만 저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남자친구는 더 하겠지 싶어서 일단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역술인의 말이 신경 쓰여서 괜히 봤다고 후회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도 회사 일로 바빴고 남자친구 역시 이직해서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느라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직 후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매일 가던 운동도 계속 빠지게 되었죠. 그러다 밤 10시에 끝나는 주가 있었는데 바로 집에 가서 잤으면 싶었지만 연속 3, 4일 술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원들과 친해져야 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10시에 끝나서 먹기 시작하면 11시가 되고 그렇게 술자리가 길어지면 새벽 3시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집에 도착하면 들어왔다고 문자도 꼬박꼬박 보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자 보낼 정신이 있다는 건 그렇게 취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야근을 하느라 10시쯤 퇴근을 하게 되었고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받더라고요. 혹시나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부재중 전화를 보면 연락을 주겠지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집에 도착 후 씻고 옷까지 갈아입고 쉬는데도 여전히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하던 중 그때 문자가 왔는데 갑자기 술 약속에 잡혀서 술 마시러 왔어. 그래서 바로 답장을 했죠. 오늘 나 야근해서 늦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걱정도 안 돼? 제가 다니는 회사가 좀 외져서 밤에 어두운 편인 걸 남자친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야근도 많이 했었기에 집에 혼자서도 잘 왔지만 이날만큼은 괜히 더 투덜거리게 되더라고요. 제 말에 민망했는지 남자친구는 갑자기 답을 안 하다 쉬고 있으라며 이따가 연락한다고 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기다리다 저는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재중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기에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출근 준비도 해야 했고
아침에 바빠서 일단 참고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쉬는 날이었는데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갔으니 분명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점심때쯤 연락이 오려나 싶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시, 3시가 지나고 있는데도 문자도 없길래 오후 4시가 되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제 몇 시에 들어간 거야? 기억이 잘 안 나. 필름이 끊겼던 것 같다면서 아침에 들어왔나 이러길래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신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휘어잡을 수 있으면 결혼을 하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때는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라 약간의 과장을 더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하는 내내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퇴근해서 보니 부재중이 60통이 넘게 와 있는데 문자로는 잘못했다며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 개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만나자고 하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영아, 화났어? 일단 만나자. 내가 회사 근처로 갈게. 아니면 집 앞으로 갈까? 아니, 오지 마. 오늘은 보고 싶지 않아. 정말 얼굴 보고 대체 왜 그러냐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날은 정말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도 너무 많이 났고 실망도 한 상태라 만나봤자 무슨 말이든 감정적으로 나올 것 같았거든요. 왜 그래, 아영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일단 만나서 내일, 아니 며칠 동안 생각 좀 해야겠어.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집에 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남자친구가 계속 술 마시러 나가서 새벽 늦게 들어오고 거기다 대고 저는 왜 안 들어오냐고 전화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할 걸 생각하니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아주 큰 착각이었죠.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한다고 생각했고 술버릇만 빼면 그래도 좋은 사람이고 나를 많이 좋아해 주는 사람이니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보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날짜도 잡고 결혼 준비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라 그런지 이 결혼을 바로 깨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해도 제가 받지를 않으니 문자로 저에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나 지금 출근해. 자기는 일하는 중이지? 곧 퇴근하나? 어제 집에서 책 읽고 종일 맨정신으로 하루 보냈어. 잘했지? 오늘도 일 마치면 집으로 바로 가서 일찍 잘 거야. 제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예비시모 역시 저에게 전화해서는 요즘 우리 동혁이가 술을 안 마신다. 나 너무 신기해서 전화한 거야. 혹시 아영이 네가 그러라고 시켰어? 그건 아닌데. 아들이 그러던데? 술 마시는 거 네가 너무 싫어해서 앞으로 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나도 우리 아들 어떻게 못하는데 네 말은 참 잘 들어. 그래서 정말 큰 결심을 했나 보구나 생각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끊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술을 끊으라고 한 적은 없었고 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줄이고 적당히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끊는다고 했어도 그 말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고요. 거의 일주일을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저도 계속 이렇게 지낼 생각은 없었고 남자친구 역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저는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당연히 저를 보자마자 남자친구는 잘못했다고 했는데요. 아영아, 미안해. 화 풀어, 응?
정말 언제까지 술로 날 실망시킬 건데? 저는 이 정도까지 아니더니 갈수록 왜 이래? 이래서 내가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런데 내 얘기도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해봐.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변명이나 늘어놓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긴 했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회사로 이직해서 적응하는데 직원들하고 빨리 친해져야 나도 편한 거잖아. 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 아니야? 그래, 맞아. 그런데 현장직이라 그런지 일하느라 바쁘고 근무 중에도 얘기할 기회도 없더라. 전에 사무직으로 일할 땐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일하면서 이래저래 친해질 기회는 많았는데, 그리고 이직하고 나서 내가 먼저 술 마시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나 처음 왔다고 환영해 해준다는데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 거기다 다른 거래처 직원들도 친하게 지내면 좋다고 부서 사람들이 퇴근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나도 전하고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져서 일 끝나면 집에 가서 바로 쉬고 싶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뭔데? 거창하게 각서라가긴 좀 뭐한데. 대신 거기에 적힌 것들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지킬게. 약속해. 종이를 보니 남자친구가 직접 적은 내용이었는데 앞에 번호까지 붙여서는 정성 들여서 쓴 게 보였습니다. 술은 아예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은 못해. 나도 사회생활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 대신에 정말 주량 안 넘을 거고 취할 때까지 마시는 일은 없을 거야. 상사가 주는 술이라고 해도 적당한 선에서 거절할게. 술 문제로 아영이 네 속 썩이는 일은 없게 한다고. 그리고 술 마시는 날 포함해서 마시지 않는 날에도 연락 두절되는 일도 없게 할 거고. 이외에도 출퇴근하면서 연락하는 건 기본에 여자 문제로도 신경 쓰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술도 끊고 싶지만 그건 어려우니 줄여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도 뭐가 문제인지는 아는구나 싶었고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늦더라도 저에게 연락을 꼭 했습니다. 출근하고 있다고 톡을 보내거나 일을 마치고 혹시나 회식에 잡혀 있으면 솔직하게 다 말했고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회식을 무조건 빠지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이후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믿어보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회사 전체 회식 때 식사 도중 중간중간 어떤 상황인지 저에게 문자를 하거나 잠깐 화장실에 가서 전화도 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한 게 이런 거였거든요. 1분 단위로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술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걸 원했는데 약속을 아주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몇 번은 일 마치고 피곤하다며 술자리가 잡혀있는데도 집에 먼저 간다고 하고는 빠져나왔다고 하기도 했고 회식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있지 않고 나오기도 하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회식에 참석하는 게 싫은 건 아니었는데 남친의 말을 들어보면 상사 중 한 명이 술을 과하게 먹이는 사람이 있어서 되도록 안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건강 때문에라도 술은 되도록 안 마셨으면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언젠가 주량도 좀 줄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동안 남자친구는 헬스장도 정말 열심히 다녔고 퇴근 시간이 많은 날은 평일에도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까맣게 잊고 있던 남자친구의 사조를 떠올리게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회사는 어느 날은 전체 회식, 일주일 후에는 팀 회식,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부서 회식 등등 횟수를 세어보니 한 달에 4-5번은 회식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와 비교해보니 너무 잦은 편이더라고요.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니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은 회식을 하는 꼴이었으니 좀 심하다 싶었습니다. 회식에 참석해서 시간이 늦어지면 연락도 꼬박하고 확실히 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심한 것처럼 보였는지 꼬박 연락을 잘하더니 다시 연락이 잘 되지 않았죠. 자기야, 나 이제 퇴근해서 저녁 먹으러 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밥 먹고 들어가라고 해서. 그럼 술도 마셔? 아마 한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하지 마. 주는 대로 다 마시진 않을 거니까. 나 못 믿어? 그렇게 통화를 하고는 중간중간 문자로 이제 다 먹었다. 이제 곧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길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준다더니 늦게까지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봤는데. 여보세요? 아직 식당이야? 얘기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네. 나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 알아서 잘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서 회식 중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부서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아이, 재수씨. 걱정하지 마요.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잘 들어갈 테니까. 남친은 알아서 잘 들어가고 집에 도착하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고 회식 중에 계속 핸드폰을 보는 것도 불편하겠다 싶어 저도 알겠다고 하고 끊었죠. 그런데 남들이 보면 제가 무슨 수시로 전화해서 뭐 하는지 감시라도 하는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그리고 회식 중에 전화하는 게 싫다고 하니 믿고 연락도 안 했죠. 결혼해서 부부가 된 것도 아닌데 아직은 각자 생활하니까 터치 안 한다고 하지만 결혼해서 이런 상황에 제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락이라는 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동 시간, 그러니까 잠깐 화장실에 갈 때 전화나 톡 한 번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평소 연락 잘 되고 술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었으면 회식한다고 했을 때 통화 한 번 하고 끝이었겠지만 이건 아니었죠. 제 앞에서 사과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놓고 또 이런 조짐을 보이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처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일 끝나고 연락이 없으면 제가 전화를 했고 제 전화는 꼬박 잘 받았는데 너 지금 밥 먹고 있어. 오늘 부장님이 밥 사주신다고 해서.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하고 밥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냐고 하고는 끊었죠. 얼마 전 회식 때 주변 사람들이 어린애 아니라며 연락 안 해도 알아서 집에 잘 들어간다고 걱정 말라고 했던 그 말에 전화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회사 회식이 아니어도 정말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청첩장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도 바쁘긴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밥을 사야 했고 또 평소 연락을 자주 하고 살았던 분들에게는 직접 얼굴 보고 청첩장을 주느라 퇴근하고 식사 자리가 좀 많았죠. 그런데 이날은 남자친구가 무슨 일인지 제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온다고? 나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도 주고 밥도 먹고 이제 헤어질 거거든. 술은 정말 딱 맥주 한 잔씩 한 게 다 끝이야. 나 잘했지? 그래, 잘했네. 그런데 안 피곤해? 여기 왔다 가면 집에 늦게 들어갈 텐데? 뭐 어때? 나 내일 쉬잖아. 가서 자기 친구들 얼굴도 보고 좋지 않아? 나 여기서 택시 타면 15분? 걸릴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남자친구가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분위기는 좋았어요. 남친이 분위기 띄우는 건 정말 잘했거든요. 말도 잘하고 다정하고요. 무엇보다 저와 친한 친구들이어서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었기에 분위기가 어색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즐겁게 식사도 했고 식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결혼할 때가 다가오니 남자친구도 느끼는 게 많은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모습이었거든요. 나 아까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자기 친구들 만나서 술은 입에도 안 댄 거 봤지? 알아.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할게. 자기는 나보다 더 마신 것 같은데 괜찮아? 나 별로 안 마셨어. 우리 이제 결혼식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네. 시간 빠르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참 너무했다 싶더라. 술이 뭐라고 자기 속만 썩이고. 입장 바꿨으면 나라도 열받았을 거야. 자기니까 나 이해해준 거지. 나 그거 잘 알고 있어. 알긴 안 해? 당연하지. 내가 그거 모를까 봐? 두고 봐. 나 정말 술로 자기 실망하게 하는 일 없을 테니까. 그런데 집 앞까지 도착해서 갑자기 한참을 뜸을 들이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실은 아까 나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주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결혼하고 유부남 되면 시간 빼기 어려울 텐데 그 전에 한번 여행 가는 거 어떠냐고. 여행? 자기도 알잖아. 나 그 친구들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인 거. 남자친구에게는 정말 친한 친구가 2명 있었고 저와 사귀기 시작한 순간부터 소개해줘서 종종 같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남친은 그 친구들 부모님과도 교류가 잦을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였고 저 만나기 전부터 셋이 모이면 술도 자주 마시긴 했지만 등산부터 낚시에 또 여름 휴가도 같이 보낼 때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남자친구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어서 기분 좋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1박이라고 했거든요. 셋이 여름 휴가 때 늘 가던 곳이 있었는데 강원도였고 여행 사진을 저에게 보여준 적도 있어서 특별히 의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가사 알지? 아이 그럼. 고마워. 자기가 절대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정말? 당연하지. 내가 말했잖아. 자기가 싫어하는 건 안 하겠다고. 고민하다 말한 건데 이렇게 허락해줘서 고마워. 친구들이 전부터 여행 가자고 했는데 내가 회사 이직하고 친구들하고 출퇴근 시간도 안 맞고 하니까 만날 시간이 사실 없었어. 여행 가는 건 2주 뒤였고 딱 하루니까 저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 친구와 통화하다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영아, 너 결혼해서 괜찮겠어? 괜히 신우한테 시달리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보니까 여동생이 그렇게 네 남친 챙기던데 집에 빨리 좀 들어오라고. 여동생? 동혁 씨는 여동생 없는데? 아, 뭐야 무섭게. 그럴 리 없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소린가 해서 자세히 좀 말해보라고 했더니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남자친구가 오고 나서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는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을 때 제 친구도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나오면서 남자친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상대방 목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오빠라고 하는 걸 정확히 들었고 남친 역시 알았어. 오빠 이제 금방 일어날 거야. 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나 좀 그런데. 그래 알았어. 오빠가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전화할게. 끊어. 이렇게 말했다네요. 제 친구는 결혼 날짜까지 잡아둔 상태에서 설마 했다고 했죠. 오빠라고 하니 당연히 여동생이겠지 생각했고요. 그래서 난 여동생이 있는 줄 알았어. 집에 일찍 좀 들어오라고 하길래 남매 사이가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친구의 말을 듣고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늘 술 때문에 걱정하고 화만 냈지 여자 문제는 생각도 안 해본 일이었습니다. 이날 뭔가 큰 게 있구나 싶었던 저는
잊고 있던 역술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사주가 안 좋아도 잘 사는 사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모도 결혼 당시 이모 시댁에서 궁합이 안 좋으니 결혼 반대를 했었다는 걸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계셨기에 저도 아니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결혼 전 뒷조사를 할 정도로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건 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연애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남자친구에 대해 잘한다고 생각했던 제 착각이요. 남친은 여행을 허락해 준 게 고마웠는지 평소보다 더 저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마침 스케줄표가 주간 일정으로 나와서 퇴근 시간도 얼추 맞아 저를 만나러 회사 앞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 기회를 제가 놓칠 리 없었죠. 여행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준비할 게 뭐 있나? 남자들은 다 그래. 속옷하고 칫솔만 챙기면 되거든. 그리고 하루 자고 오는 건데 뭐. 그렇긴 하지. 그런데 숙소는? 어디로 예약했어? 숙소? 잠깐만. 여기다.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예약했다는 숙소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꽤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원래는 숙소도 따로 알아보지 않고 가서 민박집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번엔 또 언제 여행 갈지도 모르고 해서 좋은 곳으로 했어. 민호가 알아보고 예약한 거야. 일단 친구가 말해준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알아야겠다 싶었던 저는 남자친구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갈게요. 왜? 누군데? 차 빼달래. 급하게 요 앞에 대놓고 왔더니 커피 마시고 있어. 나 금방 다녀올게. 보통은 핸드폰을 챙기는 사람인데 이날은 너무 급했는지 통화 후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차키만 들고 나갔습니다. 이날 들어갔던 카페는 따로 주차장이 없었는데 뒤쪽에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 싶었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자친구가 나가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숙소가 크고 너무 좋아서 남자 셋이 가는 게 맞나 싶었는데 역시나 아니었네요. 여자들도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대체 여자는 누구냐고요? 술자리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실제로 회사 회식이 잦았던 것도 맞았지만 저에게 회식이라고 하고는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간 날도 많았더라고요. 그러면 여자들만 있는 테이블에 가서 합석을 하자고 했고 그렇게 알게 된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와 나눈 톡을 보니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고 상대방 여자는 남자친구가 결혼 예정인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가 서울에서 집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남자친구가 자주 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말했던 그 내용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며 집에 놀러 오라는 톡 내용이 있었는데 대충 날짜를 보니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날이었더라고요. 남자친구 친구들도 똑같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신사인 척, 매너 있는 척해서 몰랐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똑같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결혼하기 전 최대한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고 친구들 역시 맞장구를 치며 이번 여행도 그렇게 계획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만나기 전은 그렇다 쳐도 만나는 중에도 여자 관계가 많이 복잡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식이었죠.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빠르게 여자와 나눈 문자 내용과 단톡방까지 따로 만들어 여행 얘기를 한 건 모두 일단 찍어두었습니다. 잠시 뒤 남자친구가 들어왔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있으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속아주는 척을 했습니다. 저는 딱 한 번만 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고 싶었는데요.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 카페에서 나가기 전 제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급하게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둘이 얘기 좀 하고 있어? 알았어. 그렇게 친구와 남자친구 둘만 두고는 급하게 화장실로 온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빈지야, 난데 대답만 해. 알았어.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시간 좀 끌어줄래? 20분 정도면 되는데, 아니 15분. 부탁 좀 할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사실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슬쩍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저를 신경 쓰지 못하게 친구에게 계속 얘기 좀 하라고 하곤 급하게 빈칸으로 들어와 핸드폰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실도 몇 가지 더 알게 됐습니다. 할 말을 잃을 수준이었는데 저는 이날 이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당장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행을 가는 그날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으니 이제 막 출발했다며 신나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가고 있어? 차 아니야. 영상통화할까? 친구들하고 인사도 하고. 아니야, 괜히 운전하는데 방해되잖아. 도착해서 연락 줘. 아니다,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여행일 텐데 전화 신경 쓰지 말고 신나게 놀아. 알았지? 아영아, 고마워. 역시 자기는 내가 아는 여자 중에 최고야. 뭐야, 나 말고 또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리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암튼 나 잘 갔다 올게. 여자들하고는 숙소에 가서 바로 만나기로 했으니 차 안에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자신 있게 말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차 안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가는 그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아마 이건 예상도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날 하루는 여자들과 신나게 놀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잠시 뒤 제가 나타났을 때 어떤 표정일지, 과연 저에게 뭐라고 할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숙소 근처에 도착한 저는 일부러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고 또 뭐라고 둘러댈지 알 수 없었기에 모두가 숙소로 들어갔을 때만 기다렸죠. 남자친구가 예약했다는 그 숙소는 펜션이었는데 앞에는 따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마당에 사람들도 거의 다 들어갔을 때 저는 해당 숙소 현관 앞으로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남자친구의 친구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소 거실 바닥에는 술병과 과자 봉지가 나뒹굴고 있었고 방문이 3개였는데 하나씩 열고는 남자친구를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바로 찾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어떤 여자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핸드폰을 들고는 동영상을 찍었고요. 뭐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너야말로 뭐야? 지금 뭐 하는 건데? 일단 나가봐. 누구세요? 오빠, 누구야 저 여자? 일단 아영아 나와. 얼른. 싫어. 그리고 제가 누구냐고요? 결혼할 여자입니다. 식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다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그 여자는 놀랐고 저더러 그만 찍으라며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꽉 잡고는 절대 뺏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남자친구 손에 끌려 나오게 되었는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혹시 나 미행했냐? 무슨 의무증이라도 있는 거야? 네가 알려줬잖아. 여기 숙소 아주 자신 있게 알려줬잖아. 내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 거야? 숙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냐?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네가 됐다고 그랬잖아. 그랬지.
절친 셋이 오랜만에 놀러 가는데 내가 거기 껴서 뭐 하냐고. 그런데 말 안 하고 가서 놀라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더라? 그래서 연락 없이 왔는데 제정신이냐? 어떻게 결혼 앞두고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가냐? 일단 네가 본 건 다 오해야. 내가 부른 것도 아니라고. 그래. 네 말대로 네가 부른 게 아니라고 쳐. 그런데 왜 방에 저 여자랑 단둘이 있었던 건데? 침대 위에 왜 둘이 그러고 있었던 거냐고. 남자친구는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고 저는 더 할 말도 없어서 바로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운전하고 오는 내내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아마도 남자친구와 같이 있던 그 여자 역시 저의 존재를 알고는 난리친 것 같았고 다들 집에 가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톡도 정말 많이 왔는데 슬쩍 보니 여행 끝났다고 하면서 서울 가고 있으니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도착 후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찍은 걸 바로 보여드렸고요. 남친은 저에게 전화는 하면서도 집에 찾아오지는 못했는데요. 부모님께 혼날 걸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빠르게 파혼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저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영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실수야. 한순간의 실수라고. 내가 볼 땐 실수 아니야. 그거 습관이야. 네가 오해한 것도 있다고.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술로 실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여자냐? 아니 그까지 술 가지고 또 그래. 그리고 여자 잠깐만. 그까지? 그까지 술? 술 먹고 필름까지 끊기는 남자는 최악이야. 결혼할 사람 소중한 줄 모르고 자기 사람보다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무엇보다 자기 절제력 없는 네가 최악이라고. 거기다 여자까지? 나라면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이날 남자친구는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진짜 마지막이라며 믿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긴 너네 부모도 못 고치는 걸 내가 무슨 수로 고치냐? 내가 아주 단단히 착각을 했네.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은 자기 자식에게 흠이 있어도 좋은 점만 말하는 게 부모인데 그땐 왜 그냥 넘겼는지 제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착각했던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술 하나만 빼면 다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술 그거 하나 때문에 일생을 불행하게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았죠. 여기다 여자 문제까지 있었으니 더 말해 뭐해요? 저는 남자친구 앞에서 사주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그걸 믿어? 그럼 너 사주 때문에 나랑 지금 끝나자는 거야? 네가 다 보여줬잖아. 어떤 놈인지. 너 스스로 다 보여줬잖아. 아니 그건 오해가 있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오해도 있다고. 네 말은 더 듣기도 싫어. 꺼져!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이러기야? 그리고 사주 그게 뭐 중요한데? 아 그래? 넌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 그거 다 미신이야! 그래서 어디 이 말에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싶어서 거짓말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냅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럼 나랑 정말 결혼할래? 뭐? 당연한 소리를. 나 진짜 잘못했다고 했잖아. 다신 안 그런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실은 네가 단명한데. 뭐라고? 네가 나랑 결혼하면 너 단명한다고 했다고. 그래도 나랑 결혼할 수 있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결혼하자고 잘못했다고 그래놓고 단명 얘기에 제 눈을 피하는 남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남자친구를 붙잡았죠.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결혼은 예정대로 한다고 말씀드려. 얼른. 잠깐만. 왜? 못하겠어? 아니 내가 일단 뭐라고 말씀드릴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혼자 횡설수설하더니 남친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소송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 모두 거기다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정확하게 다 받아냈죠. 그동안 한지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너무 열받아 하셨는데 소송 때문에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한 번 있었고 그 자리에서 결국 남친은 뺨도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주 얘기 때문인지 그렇게 붙잡던 놈이 사과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남친은 그간 모아둔 돈도 없었고 저에게 속인 게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빚도 있는 상태였죠. 거기다 급하게 이직을 한 것도 전 직장에서 유부녀 상사에게 괜히 작업 걸었다가 걸려서 망신당해 사직서를 낸 거였습니다. 핸드폰에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었기에 제가 모르는 사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로도 파혼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돈 문제부터 태생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그리고 바람기까지 사주 보러 갔다가 들은 얘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연히 맞아떨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때문에 파혼한 게 아니라 직접 제가 눈으로 보고 결정한 거라 후회도 없고요. 지금도 사주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혼 후 전 남친의 소식을 듣고 한 번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서로 아는 지인이 있어 전 남친의 결혼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파혼한 지 고작 몇 달이 지났을 때였지만 이미 끝난 사이니 결혼을 하든 상관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이틀 전 취소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모레 결혼인데 갑자기 취소라니? 술 마시고 잠적했다고 하더라. 여자 쪽에서 죽어도 결혼 못 시킨다고 했다는데 아마도 그 전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 바로 결혼 취소한 것 같기도 하고 암튼 그 버릇 죽어도 못 고치겠더라. 이러니 사주가 정말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얼마 뒤 저는 그때 사주 봤던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다 들러서 크지는 않지만 사례도 했습니다. 계속 거절하시길래 억지로 놓고 나왔네요. 현재 저는 걱정과 달리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타고난 제 사주가 어떤지 또 어떤 사주를 가진 남자와 제가 나중에 결혼하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너무 사주에 연연하지는 않으려고요. 제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 보면 좋은 날 오리라 믿고 있거든요. 그런 날을 고대하며 제 사연은 이만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